법무인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두 가지 수사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권은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소 여부 결정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검사의 첫 번째 수사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검사가 국회의원 A가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이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뇌물을 줬다고 하는 B도 불러보고 B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해보고 B 계좌도 털어보고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A를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즉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해서 기소 여부 결정할 때까지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의 첫 번째 수사권입니다. 앞으로 이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검사의 두 번째 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에 사기 사건 고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피의자 A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기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송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를 받고 기록 검토를 쭉 해보니까 뭔가 부족해. 피해자도 한 번 더 불러봐야 되겠고 피의자 A도 한 번 더 불러봐야 되겠고 피의자 A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조사하고 또는 압수수색 등을 하는 이렇게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의 두 번째 수사권입니다. 자, 앞으로 이를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원안, 두 번째는 국회의장 중재안, 세 번째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원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첫 번째 수사권, 즉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국회의원 A에 대한 뇌물수수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검사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두 번째 수사권, 즉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에 관해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도 폐지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던 예처럼 경찰이 피의자 A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피의자 A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사건 기록을 쭉 보니까 기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해. 피의자 A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피해자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피의자 A의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아. 검사가 직접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에 이런 점을 보완 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피의자 A 그리고 피해자 를 직접 불러 조사를 하면 위법한 수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볼까요? 첫 번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관해서 살펴보면 검사는 경제, 부패, 범죄 요 두 가지만 직접 수사권이 있고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1년 6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즉 1년 6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이 되면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권은 박탈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경제 부패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수사를 개시해가 쭉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를 못해요.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같은 층에 있는 기소검사한테 넘겨가지고 기소검사는 그때부터 기록을 다시 보고 이거 기소할 수 있겠어, 이건 기소할 수 없겠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직접 보안수 사건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중재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취 사건 또는 불성취 사건 관계없이 범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한도 내에서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사건의 단일성과 통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라는 게 뭐죠? 성취 사건 또는 불성취 사건의 경우 범죄 사건의 당일성 또는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면 그 위법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여쭤보지만 범죄 사건의 당일성 또는 동일성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고 왜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은 범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한도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은 중재안하고 조금 틀려요. 조금 더 수정이 됐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 보면 경제, 부패, 범죄 등에 관해서 수사권이 유지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하는 경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의장 중재안하고 틀린 부분은 국회의장 중재안의 경우에는 검사의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될 때까지는 1년 6개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이것도 또 두 개로 나눴어요. 경찰이 기소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의 동일성과 관련 없이 직접 보안 수사권을 다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아니야, 이거는 기소할 수 없어, 불송치하겠어, 이렇게 결정한 사건 중에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건 또는 검사가 위법 수사로 의심이 돼서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사건, 그리고 위법한 체포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그 사건, 자,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사건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직접 보안 수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죠.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사건을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죠?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성 인정 여부 관계없이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권을 가지는 거죠? 왜 그렇죠?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세 번째 특징은 고소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고발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즉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건 최종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법안은 크게 다른 겁니다. 민주당 원안, 국회의원 의장 중재안, 그리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안은 말이죠, 각 안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각 안이 치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각 안에 따르는 검찰, 경찰의 인력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 직접 수사권을 배제한다면 대안적인 수사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해서 국민들과 광범위하게 소통을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안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안은 각 안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안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치안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범죄율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에 관한 법령의 경우에는 아주 장기간 동안 제 생각은 최소한 30년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이상 아주 장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동의하는 법안을 본인이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에서 배심제 그리고 진술거부권, 전문증거법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증인 교호 신문제도, 무죄 추정의 원칙, 최후 변론의 순서 이런 제도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에 걸친 그 토론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각 서구 국가의 사회 그리고 역사에 맞게 안착된 제도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한꺼번에 도입된 게 아닙니다. 배심제 같은 경우는 한 1000년 정도 역사가 있을 겁니다. 진술거부권 같은 경우에도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이 한꺼번에 도입된 게 아니고 각 제도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각 서구 국가의 사회와 역사에 맞게 안착이 된 것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20일 만에 그 어떠한 국민적 의견 수렴도 없죠. 국민들은 금수한박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도 모르고 이 세 개 각기 다른 법안이 어떠한 법안인지 그리고 각 장단점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나라에 안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도 거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20일 만에 지금 그 날치기로 국회에서 편법으로 하나의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차적 정의라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적 정의가 관철되는 것이 민주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절차적 정의는 형식적 절차적 정의가 아닌 거죠. 국민들의 의견이 법안에 정확히 반영되는 그러한 실질적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수한박 법안을 이렇게 20일 동안에 걸쳐서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이 본질인 실질적 절차적 정의가 실현이 됐습니까? 전혀 실현이 안 됐죠. 의외의 민주주의가 부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국민들 신체 그리고 생명의 안정하고 우리나라의 그 치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법령을 개정을 하면서 의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적 정의를 침해한다라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러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선 검사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범죄에 한정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달리 검사는 법률가죠, 그죠? 로스쿨에서 3년 동안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거치고 법률 실무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특히 공판검사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법칙을 체득을 하죠. 머리에서 외우는 게 아니고 체득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의 시각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그리고 법률관계가 복잡한 사건,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서 수십만 페이지 이런 사건의 경우에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 개시부터 수사에 개입을 해야 수사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 한번 봅시다.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까? 현대사회가 이렇게 눈코 털지 없이 빨리 발전하는 과정에서 범죄는 어떻게 복잡화되고 그리고 다양화되겠죠. 그러니까 법이 도저히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범죄 현상 그리고 범죄 방법이 출현을 하게 되겠죠. 자, 법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범죄 현상 그리고 범죄 방법이 출현을 했을 경우에 이 사실관계가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하겠죠. 근데 현대 사회가 이렇게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법령도 아주 다양화됩니다. 이렇게 다양화된 법령을 해석을 해서 법이 예측하지 못한 범죄 현상, 범죄 방법이 출현했을 때는 이게 이 법령에 따르면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양화된 법령을 해석을 하고 다양화된 법이 그 예상하지 못한 사실관계의 법령을 적용을 해서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어떻게 적법하게 수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수집하는 증거 중에 어떠한 증거가 향후 재판에서 판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아야지 판사가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공사실이 입증돼서 유죄 판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을 하고 수사를 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법에는 재형법정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재형법정주의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피의자로 입건을 하거나 또는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범죄가 성립함에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피의자로 입건돼가지고 피눈물 흘리겠죠. 그런데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법 적용 내지는 법 해석을 잘못해서 입건을 하지 않게 되면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리고 사회는 범죄로 흘러넘치겠죠, 그죠? 그 검사제도 자체가 없었던 영국에서 1985년도에 SF를 설치해가지고 중대범죄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가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헌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검사의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자로서의 지위 또한 확보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OECD 35개국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금수완박 법안은 대형 참사 사건에서 수사 대응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서해 회리호 침몰 사건 199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리고 1995년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죠. 1995년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사건의 경우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죠. 3년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그리고 2007년도에 있었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검찰 대응팀이 초동부터 수사 지휘를 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대형 참사 사건에서 검찰이 초동부터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대형 참사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증거 소멸하기 전에 현장 보존도 해야 되죠. 증거 보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하고 감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체 금시 부검을 해야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 실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 없어지기 전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적 분석 절차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리가 까다롭습니다. 제가 검사할 때 제일 어려운 사건 중에 한 개가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입니다. 직접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당연히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점점 상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가 업무상 과실 요구하는 주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판례를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유사 사건에 있어서 과연 업무상 과실에서 요구하는 주요 의무가 어디까지 부여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대재해법 새로 제정이 되었을 거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상 과실,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할 법령을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령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이 법령이 요구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증거 소멸되기 전에요.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의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되고, 피의자 입건의 범위를 확인을
해서 혐의 유무를 참사 초동부터 구정을 하면서 피의자를 입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구속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출국 금지라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피의자 국외로 도피해가지고 수사 자체가 실패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수완박법안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또는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참사 사건의 경우 부실 수사 이르게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아주 빠르게 소실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검수완박법안은 수사의 그 행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수사 한번 볼까요? 직접 수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주 사소한 수사의 단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문기사 또는 풍문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사기관의 직관으로 이 신문기사가 이게 맞을 수 있다, 풍문이 정확할 수 있다, 그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문기사 내지는 풍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일단 소환을 합니다. 그 사람을 소환을 해서 신문기사 내지는 풍문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죠. 그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압수수색을 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참고인들 수십 명을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피의자를 입건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사라는 게 말이죠, A 범죄 수사하다 보면 B 범죄가 드러나고, B 범죄 수사하다 보면 C 범죄가 드러나고, 계속 수사를 하다 보면 D, E, F, G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수사의 본질적 행태예요. 이게 마치 유기체가 생성하듯이 발달 내지는 생성해 가는 것이 수사의 본질적 행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 B, C, D, E, F, G 범죄가 드러났어요. 이거 범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수완박법안을 딱 보니까 D, E, F 범죄는 부패 경제범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잖아요. 수사를 딱 중단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수사는 신속한 신병 및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DF 이 범죄는 부패 경제범죄 아니야. 그래, 수사를 딱 중단하고 DAF 범죄만 딱 떼가지고 수사 기록을 딱 분리해가지고 경찰에 내려보냅니다. 그럼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검사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언제 사건이 떨어질 수도 있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 수사하고 있겠죠. 그래서 검사가 DEF 범죄 사건 기록을 따로 떼가지고 경찰에 내려보내면 경찰은 다른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건 수사 다 하고 나서 DEF 범죄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하고 나서 수사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참고인을 수사를 하든지 압수수색을 하든지 피의자를 소환하든지 그렇게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피의자는 도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도주해버리겠죠. 그냥 도주하겠습니까? 큰부터 그냥 다 파괴해버리고 집에 있는 장부 다 태워버리고 도주하겠죠. 검사가 DF 범죄는 부패 경제범죄가 아니니까 그 사건 기록을 따로 떼어가지고 경찰에 내려버릴 때 검사는 피의자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내 수사 범위 아니야. 경찰에 내려보낼 건데 너 경찰이 당신 부를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야 돼. 물론 구속이 안 됐으니까 다른 데 갈 자유는 있지만 될 수 있는데 꼼짝 말고 거기 집에 있으세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안 좋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의자가 도주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DEF 범죄는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내가 직접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의자 당신 절대로 관련 증거는 그냥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거 인멸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증거 인멸 안 합니까? 피의자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피의자가 뭐 한다고 증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오면 내가 보전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한테 그걸 제출을 하겠냐 말이죠. 다 증거인멸 해버리겠죠. 자, 이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수완박이 추진하는 세력들은 수사를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은 수사와 기소잖아요. 그 근간을 수사를 전혀 안 해본 세력들이 20일 만에 국민적 합의 전혀 없이 날치기로 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OECD 35개 국가 중에 범죄의 종류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국가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박탈하는 하고 검사의 구속기관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검사가 처음부터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대부분 아주 중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범죄가 중대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속을 전제로 하는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의 구속기간은 얼마죠? 20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될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수만 페이지, 많게는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겠죠, 그죠? 그럼 이 기록을 새로 검토하고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검토를 하고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하면 새로 증거를 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새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 신빙성 있는 증거를 기사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신빙성 있는 증거를 유기적으로 종합해서 과연 이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빙성 있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사는 추가 증거를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수사를 종료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중요 사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법리도 그에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20일 내에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해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수개월 내지는 심지어 1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20일 동안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검사 구속기간 20일 내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기소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거는 참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못합니다.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요. 기록이 한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면 검사는 이걸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한 2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피의자가 도주라도 해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순간 검사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그걸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세 가지만 보는 겁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었는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길어야 한 3일 내에 파악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3일 내에 10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적법하게 증거가 수집되었을까? 그 중에 신빙성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 신빙성 있는 증거를 종합을 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될까? 이 3일 내에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일 내에 증거 수집 내지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혹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도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되면 기소하지 말아야 될 사건을 기소하거나 또는 기소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기소하게 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 사건은 중요 사건이겠죠. 피의자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또는 재벌, 사회의 유력 인사겠죠. 근데 사회 유력 인사가 조사받으러 또 혼자 옵니까? 아닙니다. 법원장, 검사장 출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옵니다. 로펌도 한 군데만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로펌이 연합해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장 출신, 검사장 출신 이 호화 변호인들이 치밀하게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를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가 한 1년 동안 직접 수사해도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의 치밀한 사실관계 내지는 법리관계 주장을 정확하게 대응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처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박탈해버리면 검사는 언제부터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있냐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한 그 단계에서만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3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봅시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록은 이제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검사가 기록도 없어요. 구속영장 청구로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것은 뭐 3, 4일 후, 길어봐야 7일 후거든요. 검사 혼자 덜렁덜렁 영장 실질 심사 열리는 법정에 갑니다. 보니까 피의자는 뭐 변호사가 한 10명 이상 나와 있어요. 각 변호사마다 온갖 사실관계 그리고 전문적인 회계 법률에 관해서 정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PPT까지 만들어서 주장을 하고 아주 치밀한 법리를 전개를 합니다. 근데 검사는 며칠 전에 수십만 페이지 기록 읽은 게 다예요. 그래 뚝뚝 들어갑니다. 이래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발부 안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앞으로 수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검수완박 법안은 한시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 유지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박탈해 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이렇게 완전히 박탈하면 누가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을 것인지 결정이 됐습니까? 전혀 결정이 안 됐죠. 그죠? 단지 일단 검찰 직접 수사권 박탈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검사가 어떻습니까?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서 수많은 욕을 들어먹고 그렇게 욕을 들어먹어도 싸지만 70년 동안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도의 그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능력을 축적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수사 능력, 이 70년 동안 축적된 수사 능력을 그냥 박탈해 버리겠다라는 거죠. 대안적인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기관이 될지에 관해서 전혀 정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 수사, 직접 수사 A라는 기관에 맡기자. A라는 기관에 맡겼어요. 근데 얘들도 수사를 잘 못해. 그럼 또 A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고 B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럼 B 기관이 또 수사를 잘 못해. 그럼 C 기관에 또 맡기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국회의장 중재안에 보면 그 대안으로 뭐 한국형 FBI 이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떠한 성격의 가진 수사기관인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중수청은 한국형 FBI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중수청 내에 검사를 둡니까? 검사를 두면 검사와 수사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사관은 어떤 사람들로 채울 겁니까? 중수청 내에 검사를 두지 않으면 중수청하고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청이 설립이 되면 중수청을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게 하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중수청이 사건을 묻어버리러 갈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이런 중수청의 그 성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검찰 수사권 모두 박탈하고 한국형 FBI 중수청 설립하겠다 이런 선언만 있는 거 아닙니까? FBI 이름 그럴듯하죠, 그죠? 그럼 FBI 어느 나라 수사기관입니까?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수사기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FBI는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미국 민주주의 역사가 한 250년 동안 점진적으로 미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역사에 맞게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FBI를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 설립을 한다? 안착하겠습니까? 안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 치안이 우리나라보다 좋습니까? 미국 치안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맨날 들려오는 게 수십 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을 했다. 경찰이 흑인을 죽였다.
막 흑인들 폭동이 일어났다. 치안이 우리나라보다 좋습니까? 미국 치안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치안은 어떻습니까? 세계 거의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여행 상품 중에 최고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치안이잖아요. 치안이 엉망인 미국의 FBI를 치안이 최고 우수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치안이 최고로 우수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한 개가 검사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우리나라에 안착될 보장이 없는 FBI를 들여올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현대 사회가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범죄가 복잡화 다양화되고 법령도 그에 따라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5개 중점 검찰청을 설립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3개 지검의 특별수사부 그리고 10개 지검의 특별형사부를 두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제도가 없는 영국 같은 경우는 SFO를 1985년에 설립해서 중요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대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법령도 점점 복잡화 다양화되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점점 확대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금수왕박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박탈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이는 명백히 세계적 경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검사 직접 수사권에 관한 언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검찰 아우디 수사 착수, 독일 검찰 폭스바겐 전 CEO 시장 조작 혐의로 수사, 독일 검찰 2016년 5월부터 최순실 일당 자금 세탁 수사 시작, 프랑스 검찰 리우 도쿄올림픽 유치 비리 의혹 수사, 프랑스 검찰 대선 후보 피용 횡령 의혹 수사 착수, 이탈리아 검찰 지진 복구 과정 마피아 여권 개입 수사, 정유라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 영국 SFO 에어버스 사기 뇌물 혐의 수사 착수, 영국 SFO 오나오일 조사 중 뇌물과 돈 세탁 등 혐의, 그리고 미국 검찰 엑슨모빌 기후변화 왜곡 여부 수사, 뉴욕주 검찰 트럼프 재단 조사 착수, 미국 검찰 제약회사 불법 근행 간행 수사 고삐쨘다. 자, 이 기사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